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TV와 내일신문이 공동으로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요즘 아주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갖다가 급상승으로 얻고 있는 김종필 TV에 출연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과찬에 감동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또 진중하고 디테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뷰 요지는 좀 드려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윤관석 위원장님은 이해찬 당대표 체제 때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또 정책통으로도 되게 평판을 많이 얻으셨는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뭐 정책이랄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해찬 당대표 때 이제 제가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한 1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주요한 정책들을 다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책이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지 못하는 당정 간의 수많은 그 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뭐 예산이 가장 대표적인 국회 심의 넘어오기 전에 뭐 본예산, 추경예산 이런 걸 다 이제 정책위에서 사전에 전체 예산의 방향, 편성에 세부 내역들, 뭐 꼭 들어가야 될 어떤 정책 예산들을 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하는 수많은 회의를 같이 했었고, 또 그 외에 당 내부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4월 달에 그 준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그래서 21대 총선 공약을 만드는 공약 기획단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공약을 딴 때보다도 더 많이 충실하게 그 여당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었고, 지난 20대 총선만 해도 저희가 총선 치를 때는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몇 배 더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총선 때 우리 정책 공약을 보고 여당스럽게 잘 만들었다, 또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공약 기획단장을 한 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가 그때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국방위원장을 그때 총리를 막 그만두고 지금 현 당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 맡으셨을 때 정책위가 총괄적으로 그때 지원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 본부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특히 그 당시 방역본부 쪽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대란부터 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공약본부, 비상경제본부, 또 포스트 코로나 본부, 3개 본부를 풀가동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코로나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 진행형이고, 좀 아까도 대정부질에 나오고 있는데, 그 한국판 뉴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K 뉴딜 위원회를 저희에서 만들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좀 기여하다가 이제 와서 뉴딜 펀드 쪽도 많이 함께 관계하게 됐습니다. 그걸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민의의 선택을 받는 건데, 총선을 치를 때 이제 정책을 총괄하셨던 경험도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전대미문의 일인데 민생을 살피는 게 이제 본업인데, 거기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해보신 성과가 있어서 정무위원장 역할도 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제 금융, 또 공정거래, 뭐 국무조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대 사안들이 많이 여기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여와 야가 잘 이렇게 협치랄지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정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의 원칙, 위원장으로서 갖고 계신 뭐 내용이 있다면 어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정무위원회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을 갖다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이 5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상임위에서 이제 하면 어떤 부처는 하나 장관이 있고, 그렇죠. 장관은 아닌데 장관급이 5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국정을 갖다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이 저희 그 관할로 돼 있어서 거기 국정관리에 대한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다 모여 직결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대기업의 이제 공정질서를 갖다가 잡는 문제라든지 또 부당거래 또 뭐 갑질 또 중소기업과 상생협약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 같은 게 여기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공정한 그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또 상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의 발전이 놀라워서 뭐 핀테크, 빅테크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 안에 모든 금융이 이제 다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맞게 디지털 금융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은 근데 대신 또 기존 금융권이 뭐 노력했던 것들 잘 존중 지속하면서도 또 혁신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에 또 진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 발전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제 또 저희 정무위 산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반부패 방지라든지 또 국민권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총괄하고요. 또 하나는 보훈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처가 이제 정무위원회 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에 관계된 모든 단체들, 보훈단체들의 여러 가지 또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가 해줘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또 여야 간에 함께 힘을 모아서 법안이라든지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무위는 뭐 여야의 뭐 대립보다는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해서 아까 말한 금융 발전과 공정 경제 혁신이라든가 또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까 말한 다양한 분야에 국정부터 뭐 금융권, 공정경제, 보험 문제, 권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의 정책적인 많은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조금 더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임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서 제가 국토위에서도 간사할 때 법안은 상당히 많이 해서 법안 처리 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국토위가 굉장히 나중에 평가에서도 아마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다 같은 법안들 굉장히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무위에서 좀 여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그냥 서로의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과 법안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소통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으신데 그 소통을 통해서 이른바 수의 민주주의를 좀 실현을 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 생산적인 성과를 내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 합의가 안 돼. 그럼 다수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는 가능한 이제 거의 이제 전원 합의를 중시해 왔고 뭐 최근에 이제 그 21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아마 이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을 그 야당에서 좀 참여를 안 하면서 그냥 좀 저희 당만 이제 통과하다 보니까 뭐 일방적인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법안 심의를 아주 심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란 게 이제 제출될 때 다 입법 근거가 있긴 한데 또 다른 입장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안을 만들고 또 수정안도 만들고 또 대체안도 만들고 이렇게 가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민생이 관계됐거나 아주 뭐 시대적인 정신들에 의해서 꼭 가야 될 문제라든지 시급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를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현재 법안에는 이제 법안 소위가 월 2회 이상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국민들이 국회 바라는 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라. 뭐 국회의원도 일 안 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열심히 와서 뭐 토론회도 하고 뭐 회의도 나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필요한 법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는 뭐 예산 처리로 나와야 되는데 또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그 정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하나의 그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법안입니다. 법안 심사를 해서 법을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또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법을 빨리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법에 따라서 그 저희가 월 2회 정도를 이렇게 법안 소위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의는 꼭 국회에서 기본을 지켜서 할 수 있게 자꾸 이제 그 의견도 내주시고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를 갖다가 뭐 고의로 지연하거나 안 하거나 또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발목 잡거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비판 감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뭐 인류 전체가 이제 홍역을 겪고 있고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국회도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 또 그래 증인 출석도 이제 화상으로 하고 국정감사도 이제 화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기존의 회의 방식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도 잠깐 그 4차 추경 예산안을 저희 정무에 간단하지만 이제 있어서 심사를 했는데 내부 시설부터 다 이제 칸막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를 좀 제한을 합니다. 50명 이내로 이렇게 좀. 그래서 국회 사무처가 만든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 국정감사도 1차적으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좀 같이 논의해봤습니다만 이제 정상 진행은 하되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함께 회의장에 국감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정확히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국감 이런 것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최대한 좀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뭐 좀 축소하는 형태의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증인 출석도 화상으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는 아직 안 나가 있고,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숫자로 좀 시간적이거나 양적 제한을 통해서 순번을 정해서 그 회의장에 출석시켜서 방역 수칙 속에서 증언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방식에 대한 걸로 검토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피감기관이나 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거나 문제제기가 되는 증인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회 안 나오기를 다들 바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화상이 그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라든가 판단하는 변별력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세부 논의는 아직 없으셨나요? 증인 출석은 가능한 한 현장 출석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회의라든지 뭐 일반적 질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화상이나 이런 원택 방식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 주요 증인들은 국감장에 출석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